원내대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예. 어제 그 여야 3당 그 원내대표 긴급회동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청문회가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바른미래당은 바로 오 대표님께서 보이콧 선언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경위를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합법적인 청문회를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졌고요. 네. 그 상황에서 느닷없이 이제 나경원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네. 증인도 없이 그냥 들러리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증인도 참고인도 법적으로 부를 수 없고 저희가 자료 조사도 지금 하지 못해서 네. 자료 요구에 대한 그 자료가 전혀 의원실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맹탕 청문회를 왜 하는지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는 6일 날로 지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이미 밝히신 건데 네. 거기에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하냐는 것이죠. 청문회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네. 국무위원 장관 후보자가 역량과 자질과 도덕성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대통령은 그거와 상관없이 임명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왜 하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여론은 이건 여론조사를 딱히 해본 건 아니지만 청문회를 네. 기다리는 국민들도 좀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지 어쨌든 그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는 국회에서 이 국무위원 후보자를 데려다 놓고 뭔가 따져 물어보는 모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같이 피의자 신분으로 국회 청문회에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는 것이 마땅한데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는 그 선을 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가지고 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단계로 이미 넘어들었지. 예. 이게 청문회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생각은 좀 나뉠 수가 있지만 네.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꽤 있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럼 청문회 합의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실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네. 또 내부적인 또 특히 법사위원들과 이렇게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내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표출되고 있죠. 네. 예. 그럼 여상규 말씀하신 대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금 의결을 어제 안 했어요. 안 하고 오늘 더 얘기해 보자는 건데 네. 결국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서 예.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또 증인 가지고 또 이제 서로 그렇죠.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증인 채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네.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그만인데 네. 그 집권 여당 민주당에게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부탁해달라고 하는 말이 예. 저는 이 청문회를 희화화하고 있다. 음흠. 이게 정말 국회의 권위를 완전히 땅속에 처박은 꼴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예컨대 하려면 저는 예. 왜냐하면 어저께 이전까지는 예. 제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끊임없이 중재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일을 주장했던 한국당과 하루를 주장했던 민주당 사이에서 제가 2일, 3일 이틀을 합의를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려면 그때 했어야죠, 그럼. 근데 한국당은 그때 증인을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끌려와서 네.
이제서 그냥 하루에 증인 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난 기자간담회를 다시 재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청문회 증인도 없고 네.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서 지금 밝혀진 내용과 네. 제보받은 내용 이상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혹시 오늘 법사위에서 협의가 돼서 증인이 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식으로 청문회가 열리고 그래도 증인 채택이 되더라도 이제 뭐 과태료만 내면은 사실 안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도.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예. 고발이 되게 돼 있어요. 고발인가요? 예, 그러면 그 강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뭐 협조 요청이라고 하지만 예. 지금 수사 중인 저 부산의료원의 노한중 원장이나 네. 지금 단국대학교의 장영표 교수나 이런 사람이 자기가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민주당에서 나와달라고 해도. 가정이지만 그런 예. 핵심적인 증인들, 물론 가족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빼고요. 자, 네. 핵심적인 증인들이 채택이 돼서 온다는 의사를 밝힌다면은 인사청문회 다시 참여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이미 청문회가 네. 합법적인 청문회가 불가능하게 되어진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증인과 이거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 법에 의해서 네. 그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인데 네.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 그냥 협조 요청해서 나와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청문회가 네. 과연 뭐 정말 제대로 된 청문회인지 저는 역사상 이것 이런 오점을 남기는 청문회는 예. 국회로서도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지금 법사위원이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이배 의원도 지금 오 원내대표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일단은 조국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라는 생각은 공통된 입장인데요. 네. 저는 어제 제가 최 의원하고 통화해서 네. 이거 당의 입장은 이러한데 네.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나가서 그 부적격하다는 것을 직접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네. 뭐 저는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은 지금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죠. 예. 본인의 의사에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예. 말 나온 김에 예컨대 이제 기자간담회 조국 후보자 그거 예. 이제 고발하셨잖아요. 김영란법 위반으로. 예. 거기에 대해서도 최이배 의원은 좀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인터뷰한 걸 보니까 고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일단 법을 위반한 것은 뭐 네. 명확하고요. 예. 그런 입장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경중에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이 네. 강행되면은 바른미래당은 어떤 대응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 지점이 문제인데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건 한 달 동안 조국 때문에 이렇게 몸살앓이를 앓고 있는데요. 네. 도대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네. 왜 내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는 무조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정해진 그 일정대로 계획대로 지금 임명을 강행하시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네. 역사상 유례 없이 강제 수사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특검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검으로요. 예. 근데 이 특검은 사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발동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 또 발동할 수 있는 건데 뭐 법무부 네. 장관은 발동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국정조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국정조사도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예. 예, 국회에서도 지금 진행을 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예. 다른 인터뷰에서 뭐 이게 소추라고 하는 수사 중인 사건, 네. 또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오류를 얘기했는데요. 네. 예, 그 법의 8조에 보면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최순실 사건 때 저희가 국정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사례도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정조사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요. 여당에서 반대를 할 게 이제 뭐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국민적인 의혹 속에서 네. 결국엔 모든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네.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 사안도 그냥 단순히 대충 이렇게 덮어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이후에 사실 긍정 여론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거의 엇비슷해졌단 말이에요. 오차 범위 네. 안에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면 여론도 조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것이고요. 다른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여전히 지금 굉장히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고요. 제가 네. 파악하는 여러 국민들의 민심은 네. 일단 부적격하다. 그리고 그 기자 간담회의 경우도 네. 제대로 여러 의혹들이 소명되지 못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은 꼭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밝혀지겠지만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 예. 저는 검찰의 부담도 그렇고 국민적인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그렇고 특별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 말씀하셔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그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나 최근에 이제 발빠른 수사에 대한 비판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지금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데 비판의 요지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여전히 진영에 놓여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네. 그거는 그 검찰이 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고 저희가 야당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 임명과 관련해서 얼마나 편향된 인사라고 반대하면서 싸웠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것을 강행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가 그렇게 전격적인 수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서 그것을 공격하는 행위가 네. 과연 제대로 된 검찰을 정치적 중립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네. 오히려 압력을 행사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네. 저는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뭐 청취자분들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오 의원님한테 그 청문회 무슨 의미로 하는지 증인도 안 나오는 청문회 무슨 의미로 하는지 오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청문회 하세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잘 의견 받아서